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2018년 제29회 시험이죠. 그 공인중개사 과정의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지입니다. 이번 시험은 2018년 이제 29회 시험 앞둔 2017년 28회 시험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공법은 예전에 나오던 보통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또 중요한 내용들이 한 32문제, 그리고 전혀 그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디 저 지역적인 곳에서 4문제, 그리고 어쩌다 한두 번 나온 곳에서 4문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8문제 모든 내용을 다 준비하시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준비하시고, 내용을 알아두시고, 이해하시고, 소리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기초해서 공부를 꾸준히 해가시면 다들 보통 수준의 그런 이제 노력들 꾸준히만 해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기초입문 과정이고요. 그래서 교재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이번 과정에서는 모든 내용을 너무 많이 다 깊숙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런 게 초점이라기보다는 공법 전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또 중요한 용어들이 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중요한 용어를 빨리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소리 내시고 자기 혀로 소리를 내고, 그래서 이 용어에 익숙해지는 게 문제이죠. 그것이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그래서 용어만 내가 편하게 소리를 내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내용은 가서 달라붙습니다. 근데 용어가 소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내용이 가서 붙지 않고 퉁퉁 다 튕겨나거든요. 계속 공부하시고 그러셔도 계속 쌓이는 게 훨씬 적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용어를 소리 내시고 자기 걸로 만드시고 일단은 소리를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담겨있는 내용들을 붙여가시고 그렇게 해가도록 하시죠. 바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법에 시험범위에 6개 법이 있는데 그 6개 법도 곧 말씀드리도록 하고, 먼저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1장 책으로 3쪽이죠. 기초이론 국토계획법 총론을 보면서 공법 전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요. 저희들이 공부하실 내용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여러 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먼저 첫 번째 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법과 법률 똑같은 내용이고, 전국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이죠. 도로교통법 등 국회에서 정한 겁니다. 이것에 대비되는 걸로 조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던 말이지만, 그래도 이제 소리 내서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지역 주민이 지켜야 될 약속을 조례라고 합니다. 경기도 조례, 아니면 충청남도 천안시 조례 등이 있는 거죠. 먼저 법은 국회에서 정한다는 것과 관련돼서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삼권 분립, 그런 얘기 알고 계십니다.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 법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법을 만드는 거죠. 입법부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이죠. 행정부의 대장, 대통령을 선거로 뽑았고, 그리고 총리, 국무총리,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급의 공무원들이 같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거죠. 노란 실선을 건너가서는, 차를 운전하면서 노란 실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누구는, 고의로, 너 실선 넘어가서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을 위반했죠. 누구는 실수로 갑자기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툭 치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옆쪽으로 차가 오고 있는 것도, 백미러를 통해서, 리어미러를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꺾을 수는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꺾으면서 노란선을 살짝 넘어가게 됐고, 건너편에 오던 차하고 살짝 부딪혀서 상처를 냈습니다. 그것도 법은 위반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3년 징역에 처한다,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판단하는 게 법원이죠. 그래서 그 도로교통법, 중앙 실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A 사건에서는 그 사람은 2년, 징역 2년. B 사건의 경우는 벌금 10만 원. 그 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하는 사람이 판사이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법원입니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역시요. 지방에서도 서로 견제하게 되어 있죠. 지방 약속 조례를 정하는 게 지방의회이고, 그 지방에 법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지방 조례로 정한 것을 집행하는 게 지방행정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고 있죠. 법은 지원은 있지만 지방 판사를 우리가 선거로 뽑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법 중에서도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에 대비되는 건 그러니까 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동그라미 2-1번, A와 B, 동등한 개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 민법 등이 있습니다. A, 자동차나 토지나 아파트를 팔려고 하고요. B, 자동차 등등을 사려고 합니다. A는 누구한테도 팔 수 있고 B도 누구한테도 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우연하게 A와 B가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든 중고 매매상을 통해서든 그러니까 토지나 아파트 중개업소를 통해서든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서로 잘하면 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지켜야 될 의무가 뭐고 권리는 뭔지 어느 쪽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다루는 거고 A와 B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10번 공법은 국가나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세금 납부에 대한 법, 쓰레기봉투 사용해야 되는 환경 관련 법 등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법은 A와 B 동등한 개인이지만 공법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이 국가 아니면 지역 전체를 위해서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지역,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 C는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곳이 그러니까 국가나 지역 주민 전체,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멍석말이를 하거나 조리돌림을 시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집행하라고 행정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 우리가 한 얘기하는 관청이고 공무원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다 할 수 있다. 근데 요거 갖춰야 할 수 있다. 결론은 똑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일단 못한다. 요걸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다. 근데 법은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후자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금지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고 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게 합니다. 허가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용어로 달리 쓰이기도 합니다만 무슨 기본 취지가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운전할 수 없다. 자동차 등록하고 운전면허 취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운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땅에 손대는 개발행위 할 수 없고 건축할 수 없다. 개발행위 허가받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금지시키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이제 4쪽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이 그러면 관청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겠죠. 여기는 뭐 교통 활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동산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지금 앞에서 보시는 한 축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개인들이 허가를 받아서 조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지 관청에서 뭔가를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뭐 4대강 사업, 어디에 고속도로를 만든다. 어디에 공항을 만든다. 공항 만들었는데 관리비만 1년에 80억씩 나가고 다니는 비행기도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그런 공항들. 시골에 무슨 문화센터나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냥 텅 비어있는 그런 경우들 자주 가끔 들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잘 해야 되죠. 행정청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이쪽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행정청을 감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행정청에서 물론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법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 관계에서 행정청에서 잘 했는지 국회에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 국가, 행정을 제대로 잘 했는지 감독하고 감사하는 게 뭐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이죠. 10월 말 11월 달에 진행하는 거 자주 들어보십니다. TV에서 보시고요. 물론 이제 TV 뉴스를 보면 뭐 이상한 소리 가지고 떠드는 얘기만 시끄럽게 하는 것만 자주 봅니다만 감독을 해야 되는 거죠. 도,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도정감사, 시, 군,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시정감사, 그러니까 군정감사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것을 감사하는 거고 또 하겠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행정청에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잘 세워야 이러저러한 문제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계획 하나 엉망으로 세워놓으면 두고두고 국민들이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세우는 계획이니까 행정계획인데 행정계획을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잘 세우라는 기준과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또 달리 얘기하면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로 떠올리는 건 우리가 자주 만나시게 되는
9급, 7급, 6급 분들을 떠올리게 되겠지만 우리 시험공법에 나오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장관, 그다음에 각부 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들을 떠올릴까 얘기 대상으로 합니다. 그들이 일을 잘 해야 된다.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절차를 통제하는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 뭔가를 결정하고 집행하라는 권한을 준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권한은 줬고, 근데 그들이 제대로 할 건지 제대로 하게 통제하는 방법은 절차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다 줄이면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3-1번 행정청에서 수립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 정책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고 돼 있고, 작은 1, 2, 3 계획에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과정 가운데서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3-2번 아까 짚었던 거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국가지역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4번과 5번도 역시 뒤에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 내용을 계속 이어가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이쪽 관청에서 계획 세운다는 것을 A, 그러니까 국민 개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B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우리 시험범위를 넘어서는 더 넓은 부동산 공법은 땅에 대한 법 300개, 건축물에 대한 법 1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가 우리 시험범위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청에서 계획 세울 때 어떠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규제하고 있는 가장 기본법이고, 행정계획의 가장 기본법이 되어서 모든 법의 바탕이 됩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계획이 아니라 우리 생활 권역인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뭔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규제를 초점을 두고 있고요.